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념 9번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점이 되게 좋아지느냐, 자, 우리가 그 전까지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이 리미트 x제곱이 x가 2로 가까이 갈 때에 그때의 극한값을 구해달라고 한다면 항상 이 함수를 직접 그렸어야 했었습니다. 직접 그리고서 그 x가 2로 향하게 됐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를 직접 관찰을 하고 정답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렇게 그림을 꼭 그리지 않더라도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 보시면은 지금 37번 같은 문제의 경우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번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것이 마냥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 9번 첫 번째, 자, 다항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만약에 다항함수일 때는, 자,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할 땐, 자, 그 값은 어차피 a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니 그냥 fa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만약에 리미트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자, 오른쪽 문제를 봐도 되겠죠. x가 한없이 2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그때의 x제곱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이 지금 함수가 2차 다항함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2에서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그냥 이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를 곧바로 대입해 주시면 2의 제곱 4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이 x제곱의 극한값은 4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아래 35번도 그냥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우선 여기다가 4로 써놓고요. 다음에 그 2번에 35번에 자, x 플러스 5에 x는 2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35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에 x 플러스 5입니다. 자, 얘도 지금 1차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시고 곧바로 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셔서 정답 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왜 극한값을 구할 때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구해도 괜찮나요, 선생님? 이라고 하시면, 자, 우리가 보통 그 다항함수라고 하면요, 우리가 배운 함수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1차 함수 그리고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함수를 생각해 보실 때 이런 직선인 함수가 그려지게 될 텐데, 자, 1차 함수는 어떤 특정 지점 x는 a에서 내가 만약에 극한값을 찾고 싶어요. 자, 극한값을 찾으려고 한다면, 자, 여기 값을 내가 함수값을 b라고 놨을 때, 자, a에서의 극한값은, 자,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 그때의 값은 점점점 b를 향해 가까이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극한값이 b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a에서의 함수값도 어차피 뭐예요? 그쵸? b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보이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극한값 구할 때 극한값 구할 필요 뭐 있어? 어차피 함수값이랑 똑같을 텐데. 자, 그러므로 극한값 구할 때는 그냥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구하도록 해. 대입해서 그냥 구해도 돼 라는 겁니다. 이건 2차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인 게, 자, 2차 함수도 하나 그냥 그려보시면 이런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지점, 어떤 지점을 정하든 임의의 지점 A에서, 자, 그때의 함수값을 b라고 두시면, 자, x는 a에서의 극한값은, 자, x값이 a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점점점 b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극한값이
b가 나왔고요. 그 극한값은 함수값도 여전히 b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할 바에야 그냥 함수값 구해버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다항함수가 아니었다면, 좀 이상한 함수였었다면 이런 함수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다항함수는 아닌데 뭔가 좀 요상하게 생긴 함수입니다. 자, 그럼 얘는 내가 만약에 이 함수 fx에 대해서 x는 a에서의 그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자, a에서의 함수값은 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극한값은 x는 a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에 함수 fx는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가게 되냐면 b로 가까이 가게 되겠죠. 자, 반면에 함수값은 뭐가 나옵니까? 바로 c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둘이 같지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자, 따라서 이런 요상한 함수일 때는 반드시 이제 극한값 구하겠다고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구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처럼 매끄럽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어야 그래야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함수가 그렇게 다항함수가 있었습니다. 1차 함수와 2차 함수. 자, 그리고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는 유리함수랑 그리고 무리함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2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함수를 1학기 때 배웠었죠.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까지. 자, 그런데 배우는 와중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막 저렇게 빵꾸 뚫려 있고 막 요상하게 돼 있고 하는 함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릴 때도 어땠었어요? 자, 유리함수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자,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대부분 웬만하면 이렇게 매끄럽게 함수가 그려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함수에서도 보시면 무리함수도 이 스타트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쭉 이어진 함수로 그려지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항상 웬만한 모든 함수들이 다 어떤 특정 지점 A에 대해서 A에서의 극한값이나 함수값이 같습니다. 여기 지수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지는 매끄러운 함수, 로그 함수도 매끄러운 함수, 삼각함수도 매끄러운 함수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꼭 다항함수여야만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루트 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구해야 해요. 자, 이렇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얘의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구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3에서의 함수값. 즉, 요거 값은 2가 되겠죠. 자, 되셨습니까? 그냥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매끄러운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연속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에 연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35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이제 36번인데, 선생님, 그러면 대입하면 웬만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하지만 36번부터는 대입만 하더라도 이제 극한값 구하는 게 녹록치가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분모가 0이 나오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바로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0분의 0꼴의 극한, 인수분해 하거나 유리화한 다음에 약분하여서 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0으로 갑니다. 분자도 자세히 보시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극한값도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자, 그래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것분에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인 거다. 자,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은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자, 분모는 x-2겠고요. 자, 분자도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x-2 그리고 x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해 줄 것이 생깁니다. x-2를 서로 약분해 주게 되면은 남게 되는 건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자, 이런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곧바로 2를 대입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자, 되셨고, 다음에 37번입니다. 37번도 보시면 0분의 0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1로 가까이 갈수록 분모는 0, 분자도 1 대입하시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분모 분자 모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이번에는 루트를 보자마자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바로 유리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에서는 그냥 곧바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리가 좀 남으니까. 자, 여기서는 리미트 옆에다가 곧바로 유리화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해줄게요.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자, 그래 주시면은 유리화가 되면서 분자는 뭐가 되겠느냐, 앞에 녀석 루트 x 플러스 3의 제곱, 즉 x 플러스 3이 나오겠고요. 다음에 2의 제곱 4를 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x-1 곱하기 루트 뭔가 칸이 조금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죄송하지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오른쪽에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에서 자, 이제 요거 유리화 해주고 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분자는 x 플러스 3 빼기 4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분모는 x-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 그리고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해주게 생깁니다. 약분해주시게 되고요. 여기는 1만 남게 되겠고, 자, 이제 다시 한번 1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가 무리식이라 할지라도 자, 대입하여서 극한값 구하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였습니다. 왜? 무리함수는 매끄러운 함수니까 극한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아서 그래요. 위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곧바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루트 4 더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2 더하기 2분의 1이 돼서 정답 4분의 1 나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다음에 이제 38번부터는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분모가 더 이상 0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이제 동그라미 땅글뱅이 3번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눈 후에 자, x가 한없이 커졌을 때 x의 p제곱분의 k가 한없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선 분모의 가장 최고 차수, 자, 분모에서는 지금 3차가 가장 대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모 분자를 다 이 3차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3차로 나눠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하시면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우선 식 자체가 2x 세제곱 더하기 3x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입니다. 자, 요 위아래에다가 각각 뭘 해줄 거냐면 x 세제곱분의 1을 다 곱해줄 거예요. 최고차항으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래서 분배법칙 적용해 보시면 얘는 분모부터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어떻게 되냐, 바로 2 더하기 x제곱분의 3이 되겠고요. 여기도 분배해 주시게 되면 6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더하기 x세제곱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배우실 때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자, 그건 바로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x의 어떤 양수 제곱분의 상수 나왔을 땐 얘는 항상 0이 된다라는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자, 예시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x분의 1은 한없이 어디로 가까워지겠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럼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함수를 직접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x분의 1 그려보시면은 함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이죠.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그 y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자, 이거는 x분의 2라고 되어 있을지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어쨌든 0이 되겠죠. x분의 2는 어차피 이 그냥 위에 그려지는 것 뿐이니까 x분의 3은 더 위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0으로 가까이 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k라고 둬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분자 자리를. 자, 선생님, 그러면 더 해주십시오. 자, 이번엔 제가 x제곱분의 1은 또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x제곱분의 1은요, 아까 x분의 1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자, 같은 2일 때의 함수값이 얘는 2분의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x제곱분의 1은 오히려 값이 4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자, 오히려 더 아래를 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즉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는요, x분의 1보다 더 이렇게 점근선에 밀착된 함수예요. 그리고 하나 또 확실한 건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y값도 결국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즉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는 세제곱일 때, 네제곱일 때, 다섯제곱일 때, 뭐 100제곱일 때 다 성립해요. 네, 오히려 계속 그 점근선과 가까워지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x의 양수제곱분의 어떤 k는 항상 0으로 수렴하니까 이건 꼭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x제곱분의 3이 있는데 현재 x가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배웠듯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극한값을 가지게 돼요. 자, 위에 있는 x세제곱분의 2도 마찬가지고 x제곱분의 5도 마찬가지로 다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얘의 극한값은 뭐가 되느냐? 바로 2 더하기 0 그리고 6 마이너스 0 더하기 0 나오게 되어서요. 결과적으로는 2분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3이 정답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38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실 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서는 x의 p제곱분, 양수제곱분의 k가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극한입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어떤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39번이 그러합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39번이 두 개인 편집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냥 위에 있는 39번, 아래에 있는 39번이라고 구분을 해놓을게요. 자, 위 39번이 바로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값 자체도 한없이 어떻게 되고 한없이 커지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x 또한 한없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라고 이제 명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자, 봐봐. 별거 없습니다. 무리식이 보이면은 뭐 하고 싶어져야 된다? 그쵸, 유리화하고 싶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9번은 리미트 내가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지금 루트 x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마이너스 x입니다. 자, 유리화 해주려고 위아래에다가 제가 루트 플러스 x 루트 플러스 x를 곱하겠습니다. 자, 내용물은 x제곱 플러스 8x인데 잠깐 생략해 놓을게요. 밑에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래주면은 유리화를 시켜주시고 나면 분자는 우선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눠지겠죠. 자, 앞에 거 제곱 x제곱 플러스 8x 뒤에 거 제곱 x제곱. 자, 둘을 빼주시게 되면은 x제곱끼리 사라질 겁니다.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오셔서 루트 x제곱 플러스 8x 다음에 더하기 x 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게 되면 x제곱 이제 청소해줘서 결과 남는 건 이제 8x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사기태를 확인해 보시면 x가 한없이 커지게 됐을 때 분모도 무한대로 커져, 분자도 무한대로 커져,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분모의 최고차항 몇 차입니까? 그쵸, 1차죠. 자, 얘만 보고 1차라고 하시면 안 되고 루트 안에 있는 x제곱 또한 1차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루트 x제곱은 여기 x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x가 양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1차라고 생각해 줍니다. 자, 그럼 제가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x로 다 나눠줄게요. x분의 1을 다 곱해줄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게 되었을 때 분자는 우선 그냥 8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모에서는 우선 x분의 1이 뒤에 있는 x랑 곱해지면 1이 나오게 되겠고요. 다음에 앞에 있는 루트 x제곱 플러스 8x에다가 곱하기 x분의 1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 생각합시다. 2루트 3이라는 게 있어요. 2 곱하기 루트 3인데, 자, 얘는 2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냥 실례합니다 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해주냐면 2를 제곱한 다음에 들어가 줍니다. 자, 이거는 알고 계시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요 x분의 1을 갖다가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건데요. 이건 그냥 넣지 않고 루트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8x로서 x분의 1은 들어갈 때 제곱을 붙여서 들여보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래주면 요건 루트 안에서 조금 정리가 되겠죠. 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1 더하기 x분의 8로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한 거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얘는 루트 1 플러스 x분의 8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x분의 8 같이 x가 한없이 커지면서 분의 상수꼴로 나와 있으면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루트 1 더하기 1분의 8이 나오게 되면서요, 결국 2분의 8, 즉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9번 문제, 위에 39번 문제 정답은 4가 나오게 돼요. 자,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저기 39번, 아래에 있는 39번입니다. 아래에 있는 39번 같은 경우는 이제 5번 유형에 해당하는데, 자, 바로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의 극한입니다. 자, 요거는 진짜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한히 가까이 가는 녀석과 그리고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런 꼴의 극한이라는 겁니다. 진짜 0이 아니에요. 진짜 0이었으면 무한대 곱하기 0은 그냥 0이었겠지. 자, 무한대 곱하기 0이라는 꼴은 자,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x가 지금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x분의 1은 한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함수는 x가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일단 발산하죠. 한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다른 한 녀석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은 무한대 뿔만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 x를 0에다가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0 대입하시면 앞에 있는 건 1이 되겠고 뒤에 있는 것도 1이 되니까 점점점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의 꼴이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선생님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죠? 저 이렇게 분수의 뺄셈 같은 거 보이시면 한 번씩 통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아요. 통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에다가 통분해 보겠습니다. 통분해 보시게 되면 우선 분모는 3x 플러스 1에다가 또 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자, 위아래에다가는 여기 x 플러스 1을 곱해줬기 때문에 분자 여기는 x 플러스 1이 나왔고, 자, 다음에 마이너스, 그리고 요 위아래에다가는 3x 플러스 1을 곱해줬겠죠. 그래서 여기는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통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좀 더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곱하기, 자, 뒤에 있는 녀석은 3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분자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x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약분할 것이 생기게 되겠고,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도록 합시다. 자, 대입해서 구해주시게 되면은 분모는 0이고 0이니까 남게 되는 게 1밖에 안 남게 되겠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2가 바로 극한값이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과 관련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관련된 또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그 문제 풀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